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 순찰차가 멈춰섭니다.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스터디 카페. 건물에 들어간 지 20분쯤 뒤 작은 체구의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입니다. A군은 스터디 카페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스터디 카페 주변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마약이나 음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동종 전과 역시 없었습니다. 10대 후반의 A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술을 마시고 연쇄 추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와 버스,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요.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는 소형 버스를 살피던 남성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을 경찰관들이 뒤쫓아 붙잡습니다. 이 남성,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0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대 남성을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청주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쾅 소리가 나가지고 주변에 산책하고 있다가 가봤더니 여기서 기사분이 오토바이 타신 분이 누워 계셨고 노란 버스랑 뒤에 승용차가 이렇게 부딪혀 있는 상태였고요. 음주운전을 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운 0.074%로 측정됐습니다. 남성이 몰던 차량입니다.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렇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고 사방에 차량 파편이 튀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다크웹상의 마약 거래 사이트를 적발해 마약 판매상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만 4천 명에 육박하고 거래액이 8억 원을 넘겼는데요. 운영자는 구매 후기 게시판까지 만들어 마약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성은 기자입니다. 허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이른바 다크웹의 한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판매되는 제품은 마약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고 사용 후기를 올리는 리뷰 게시판도 있습니다. 회원 규모만 3,900여 명으로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해 약 8억 6천만 원의 대마와 합성대마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전달책 등 6개 그룹의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의 직접적인 거래 내역이나 통화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크웹 자체가 IP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웹 전문 수사팀의 노하우로 마약 판매 사이트는 구매자들이 가상자산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미리 은닉해둔 장소를 알려줬고 이후 마약이 전달되면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마약 판매상은 집안에 대마 재배용 텐트를 설치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 대마까지 제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유통 수입한 판매상 32살 양모 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판매 그룹과 사이트 운영자를 계속 쫓고 있습니다. 또 검거된 판매상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마약 투약은 인정했지만 마약 신고를 막으려고 협박한 혐의는 부인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오 씨의 마약 투약과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오재원은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야구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마약 범죄가 드러나며 충격을 줬습니다.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현역 때도 마약 투약하셨나요? 오 씨는 2022년부터 1년여간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2,000정 넘게 수수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가 자수하려 하자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A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마약 동종범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인 A 씨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재원의 마약류 대리 처방 등에 연루된 이들이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이르는 걸로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진기훈입니다.